지난해 지방선거 이후로 2년째 의정 활동에 돌입한 경기도 의원들. 그중에서도 고향을 지역구로 둔 청년 정치 기대주로 만나봤던 분이죠. 기자가 만난 사람들, 오늘은 신정현 경기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동안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? 요즘에 이제 추경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, 이제 이틀 전이네요, 벌써. 그 임시회가 마무리되고, 그 임시회 하는 동안에는 이제 추경 예산을 좀 보느라 좀 바빴고요. 그리고 요번에 조례를 또 하나 통과시키느라고 여기저기 바쁘게 좀 뛰어다녔습니다. 네, 의정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네, 네. 그 지난 인터뷰 때, 지난해죠. 인터뷰에서 좀 출발선에 선 청년 정치인을 만나봤다면 벌써 1년 전이죠. 네. 예, 와. 그 이번에는 이제 실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정책으로 풀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때는 정말 포부가 많았어요. 그래서 막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초대받고 나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허황된 포부가 정말 컸구나. 근데 막상 현장을 들어와 보면 어느 것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되고 전문가들로부터 또 조언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문구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정말 오랜 고민이 필요했어요. 그 조례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또 여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정책으로 집행될까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조금 현실을 파악했습니다. 네. 예, 대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겠다. 그리고 뭐 세상이 당장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정말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씨앗 뿌리듯이 그렇게 사냥해야겠다.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. 예. 최근에 또 이와 관련해서 그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도 착착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그 프리랜서 조례는 벌써 9개월, 10개월째 이것만 가지고서 계속 토론을 하고 뭐 간담회도 열었습니다. 돌아보니까 도의회에서만 공식적으로 사회의 토론회가 열렸고 프리랜서들만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도 수차례 수백 명의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했고요. 벌써 이제 연구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와서 경기도에 최초로 또 프리랜서 대상 그 연구 용역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는 6월 회기에 이것이 입법 발의가 될 예정이고요. 그저께 저희가 마지막 최종 토론회를 거치면서 마지막 당금질을 했어요.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올해 안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프리랜서들이 좀 변화된 정책 지원을 받아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청년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올해 경기도에 이 청년 배당 네. 또 관련해서 지역화폐 이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. 맞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세요?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?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가 참 많죠. 지금 쏟아져 나오는 문제들에 지금 도가 아직 제때제때 대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. 가령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여전히 그 고양페이라고 하는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청년들의 어떤 소비 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. 못 쓰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고양이 그나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가령 경기 북부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, 가평, 연천 쓸 데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온라인으로 또 쓸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을 만들어 준다던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. 똑같은 기본소득이다 배당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이 배당금을 받아 쓸 수 있는 용처가 다르다면 이것은 평등하지 않은 것이거든요. 아마도 정말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뭐 1년, 2년을 거치면서 많이 보완될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 3년 거주 청년이라고 못 박아 놓다 보니까 20년 넘게 여기서 살다가 학교를 다른 데로 가면서 잠깐 여기를 벗어났는데 이 친구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. 네. 세금은 다 냈는데 이제까지.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보완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. 보완책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많이 보시는 필요합니다. 거죠? 맞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또 이 지방의원 최초로 네. 의정 공유회를 또 여셨더라고요. 네. 그렇게 열기도 하셨고 네. 또 주민들하고도 꾸준히 만나고 계신데 네. 이런 자리에서 그 현장 반응이라고 할까요? 예.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하세요?
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의정 보통 보고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정 보고회를 하면 막 수백 명 동원돼 가지고 와서 이제 잠깐 왔다가 이제 인사만 하고 가는. 저는 20명을 넘기진 않았어요. 일부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동원하지도 않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20여 명의 시민들이 앉아서 두어 마디씩은 다 하시는. 그러니까 정치인을 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왔다라는 정치 효능감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. 당장의 해결책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지역의 현안들을 나누고 답답함을 푸셨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그 의원과 직접 만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라는 평가를 들었고요. 이제까지 7번 정도 지역에서 열었는데요. 네. 그 또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제가 접속하게 해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좀 정치의 모델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. 온라인에 대거에 동원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보고회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,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. 좀 그런 모델을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. 네.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하시겠다. 네. 이런 계획이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조리에서도 좀 눈에 띄는데요. 그 요즘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환경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높은데 맞습니다. 그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네. 이 부분이 또 전국 최초라고요. 예, 이게 광역단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소소하게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경기도가 최초가 맞습니다.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한전처럼 국가 단위, 중앙 단위에서 에너지를 쏘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심지어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그런 화력이나 원자력으로부터 소스를 얻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, 소위 말하는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, 뭐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요. 저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누군가는 뭐 태양광이 트렌드니까 뭐 따라가는 거냐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세대의 패러다임이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향적으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이후에도 이제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결합해서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어 가려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지역 얘기를 좀 해보면요. 최근에 또 고향 지역 도의원들이 다 함께 이 제2자유로의 소유권을 경기도에서 이 고양시로 좀 반환을 해야 된다. 이렇게 공식적으로 촉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나요? 이게 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 7월에 저희가 제2자유로가 완공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사용 권한과 관리의 어떤 의무를 고양시가 지우지만 그런데 그 일대 부지는 경기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인 해당 기관 혹은 해당 지자체에서 소유권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. 근데 이것이 이원화가 돼버려서 소유권은 경기도가 그리고 관리 권한은 고양시가 갖는 이 이중적인 기형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.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고양시 땅인데 고양시가 제2자유로 인근의 땅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할 때에도 경기도에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근데 그 일대의 땅이 그 당시 2012년 당시에 8천억, 지금 시가로는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. 이거 사실 고양 시민들의 자산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리대로 고양시의 소유권을 돌려줘서 이 공간을 이 고양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, 이것이 사실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서 경기도가 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 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또 고양시로 반환이 되면 또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공간으로도 체육시설로도 쓸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또 그 상임위 얘기를 하면서 네. 이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예산을 많이 이제 좀 들여다보는 네, 그 담당 부서가 또 예산 관련 부서다 보니까 맞습니다. 네.
그 경기도의 각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 더 뚜렷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. 이런 지적을 여러 번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기재위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 느꼈던 소회를 네. 좀 이야기해 본다면. 사실 이거는 참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일 수도 있어요. 작년 본예산 때도 초선 의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의회 안의 프로세스를 지켜봤어요. 그러니까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은 예산 권한이거든요. 예산 편성하는 이제 예산 심의하는 이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처해내야 될 예산들을 쳐내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들.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계속 겪으면서 저는 예산을 많이 들여다봤고 또 기재위 역할이 그런 거라고 봤는데요. 뭐 가장 큰 예로는 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민들의 세금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도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약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도지사가 쓰고 있어요. 이게 쌈짓돈처럼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했지만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없는 문제가 노출된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그리고 지역의 시, 군의 현안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. 또 이제 경기도가 300억 넘는 엄청난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배정했는데 이 기금의 가장 큰 약점은 의회가 감시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같은 이 기금 사용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일반에 대한 이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도민도 도의회도 납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자. 이 정도 지금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쓸 때 좀 네. 투명성을 높여보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.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네.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감시의 기능을 넣자라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.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? 의정활동 계획은 뭐 사실 처음에 포부와는 다르지 않아요.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4년이 지난 동안에 도민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도의원들을 많이 평가합니다. 저는 뭐 앞선 의정 공유에서도 그랬지만은 조례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 조례의 대상이 되는 도민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의정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해냈고 어떻게 어려움에 부딪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지속적으로 SNS와 또 의정 공유회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일들 해 나갈 겁니다. 쉽게 말하면 주권자인 도민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드리는 그런 의정 활동 해 나가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 또 불러주십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